그 이충구 변호사 비서 있잖아요. 뜬금없이 호수를 찾아와서 근황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슬쩍 떠보고 간 그 비서요. 오늘은 미지의 서울에서 가장 소름 돋는 인물, 이충구의 비서의 정체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서 왜 호수에게 자주 나타났을까? 이충구는 왜 미래 이야기를 꺼낸 걸까와 미래는 왜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을까? 그리고 왜 네 사람이 병원에 모였을까? 이 네 가지 떡밥을 중심으로 미지의 서울 7화 예고 속에 숨겨진 진실과 반전 코드를 모두 짚어보겠습니다. 미래의 회사인 한국금융관리공사 회의실에서 이충구와 이호수가 서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. 너 유미래 씨가 회사에서 어떤 상황을 겪는지 제대로 알아? 와, 저는 왜 이충구 변호사만 나오면 기분이 나쁠까요? 다들 그러시지 않으셨나요? 그런데요, 이 대사는 단순히 호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겠죠. 중구는 의도적으로 유미래라는 이름을 꺼내 호수의 감정을 건드리려는 겁니다. 호수는 미래가 과거에 어떤 고통을 겪었었는지 그 전모를 정확히는 모릅니다. 하지만 지금 미래 역할을 대신 살고 있는 미지와 가까워지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상처가 있었음을 감지하고 있었죠. 충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. 정의감 있는 변호사 호수에게 유미래라는 인물이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 부조리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자극하는 방식으로요.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. 이충구 변호사 비서요. 저는 이 사람 의심됩니다. 이 모든 건 이충구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? 비서를 통해 호수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호수가 미래, 그러니까 미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로사의 법정 대리인으로 일하게 된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 모든 걸 알고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충구는 정보를 주는 척하면서도 호수의 판단을 움직이기 위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. 이충구는 이미 미지에게 경전철 부지 자료를 흘렸고 김로사 식당이 신석 부지 매입의 노른자 위 땅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. 이제는 호수에게도 또 하나의 조각, 즉 과거 유미래가 겪은 회사 내부 사건을 던진 거죠. 이충구는 알고 있었습니다. 호수가 좋아하는 그 미래가 사실은 유미지라는 것도. 놀랍지 않으시나요? 그리고 이 호수가 정의를 말하면서도 감정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충구는 미래의 이름을 던졌습니다. 목적은 단 하나, 호수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닐까요? 미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호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해야 하니까요. 이 대화는 단순한 경고도 충고도 아니었습니다. 심리 조작이고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. 호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미지임을 알고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. 정전된 어두운 집, 라면 끓는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그 사이로 세진과 미래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. 미래가 먼저 입을 엽니다. 휴디바이오 공개 매수건, 그건 소설로도 나왔잖아요. 라면 한 젓가락을 들고 있던 세진이 미래를 빤히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하죠.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였네. 이 짧은 대사 두 줄.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. 먼저 미래가 꺼낸 휴디바이오라는 말. 이건 단순히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기업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안엔 미래가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. 그리고 분석력과 문제인식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? 그리고 세진의 반응이요. 그 말 한마디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탄에 가까운 뉘앙스마저 보였는데요.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네.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는지를 인정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이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신호인 것만 같습니다. 전 이 장면이 미래가 다시 말하기 시작한 첫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. 지금까지 미래는 침묵했죠. 자신의 상처를 말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드디어 자기 방식으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세진이라는 인물의 변화예요. 세진은 처음부터 뭔가 장난스럽고 사람의 진심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인물처럼 보였죠. 하지만 지금 이 라면 한 그릇 앞에서 그는 진심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미래가 보여준 날카로움과 용기를 보고 세진도 감정을 정돈하고 있어요. 이 둘의 조합이 왜 중요하냐고요? 이건 단순한 로맨스의 시작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감정적인 연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요. 분석력이 있는 미래, 반을 읽는 세진,
들은 로비와 거짓이 가득한 회사 안에서 진실에 조각 맞추듯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. 저는 이 장면이 미래의 복귀가 아니라 복수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침묵했던 피해자가 이제는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. 그리고 그 말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. 어떤가요? 그럴듯하죠. 병원 응급실 앞에 네 사람이 드디어 만났습니다. 미지, 미래, 호수, 세진. 서로를 향한 눈빛은 묘하게 복잡했고,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죠. 이제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. 서로가 누구인지, 무슨 삶을 살아왔는지, 그리고 지금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지를요.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세진이었습니다. 이렇게 된 거 인연인데 우리 같이 밥 먹어요. 이건 단순한 유머도 분위기 전환도 아닙니다. 세진은 그 순간 네 사람이 이제 숨길 게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확인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미지는 미래가 되려고 했었고 호수는 그것을 모른 척하며 곁을 지켰고 미래는 침묵 속에서 감정만 눌러왔습니다. 그리고 세진은 모든 걸 꿰뚫고도 조용히 관망하는 위치에 있었죠. 하지만 응급실이라는 공간, 생사의 경계선에 선 그 장소에서 네 사람은 더는 감출 수 없는 상태가 된 것만 같은데요. 저는 이들이 병원에 모인 이유가 단순한 사건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할머니, 그러니까 미지 미래의 외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이고 할머니는 지금까지 늘 중요한 순간마다 미지와 미래를 다시 연결시키는 상징적인 존재였죠. 그런 존재가 병원에 실려왔고 그 앞에서 서로의 정체가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마침내 이름이 아니라 사람으로 마주선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. 미래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미지는 더 이상 버티지 않고 호수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세진은 더 이상 관망하지 않습니다. 이건 팀 결성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?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끼리 마침내 같은 편이 되는 순간. 어렸을 때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한 편이 되었던 미지와 미래. 그런데 다시 한 편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들이 이제는 네 명이 된 거죠. 그리고 그 시작이 함께 밥을 먹자는 말로 시작된다는 거. 전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. 믿고 나누고 살아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니까요. 그게 바로 식구잖아요. 비로소 미지와 미래가 다시 식구가 된 순간일 겁니다. 미지가 카페에서 마주한 여인은 회사에 불쑥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바로 그 사람, 박수석의 아내로 보이는 인물입니다.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. 왜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? 서운하네. 난 유미래 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. 미지와 만난 박수석의 와이프. 당연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미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.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박수석의 아내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진실은 이랬을 가능성이 큽니다. 박수석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고 미래는 참다 결국엔 고발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박수석은 되레 자신이 유혹당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을 겁니다. 그 결과 회사에서는 미래가 박수석을 꼬셨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 이야기는 박수석의 아내에게까지 전해졌겠죠. 박수석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의 가정을 흔들고 회사까지 소란스럽게 만든 사람이 유미래라는 인물로 각인되었을 겁니다. 그래서 왜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? 라고 말한 거죠.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렸다는 그 분노이자 그 오해이자 어쩌면 그동안 믿어온 거짓말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는 말. 하지만 회사 내부는 더 심각했어요. 미래의 사수였던 김수연은 올바른 말을 하다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그걸 편든 미래 역시 시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명문대 출신의 성실하고 유능했던 미래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건은 오히려 그녀를 향한 화살을 정당화시키는 기회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결국 미래는 박수석을 내부 고발하면서 그가 담당하던 신사옥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최국장 관련 비리까지 목격하게 됩니다. 그걸 함께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? 그리고 열린 징계위원회. 외부 자문 변호사로 등장한 이호수를 본 순간 미래는 무너집니다. 이 일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결국 고소를 취하하고 맙니다. 그 선택은 진실을 감추는 대신 자신이 죄를 인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고 그렇게 박수석은 잠시 연수를 보내는 선에서 정리됐고 미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이 단지 한 명의 잘못 때문이었을까요? 아니요. 그건 권력을 지키려던 자들과
진실을 불편해하던 사람들, 그리고 거기에 맞서기엔 너무 외로웠던 한 사람,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. 이제 미지는 그날 묻혔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박수석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. 사건은 끝났다고들 생각했겠죠. 하지만 진실은 지워지지 않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. 미지는 미래가 삼킨 말을 대신 말할 준비를 하고 있고 호수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듯 다가서고 세진은 조용히 판을 읽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래는 마침내 침묵을 깨기 시작했죠. 이 네 사람은 이제 서로의 진실을 공유했고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.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던 이들이 이제는 함께 움직이려 합니다.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요. 그리고 그 시작은 할머니의 위급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. 늘 미지와 미래를 다시 이어주었던 존재. 이제는 네 사람 모두를 하나로 모이게 한 이유이자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일지도 모르죠. 진실은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D집 드라마집이었습니다.